어지간한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다 해도 기대 수익이 8%를 넘기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전략과 김프 전략은 조금 더 세심한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이익값을 뽑을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이자를 받는 영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통해 이자 소액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예치 이자율이 기존에는 2,000달러, 2,000 부스드만큼 총 4,000달러에 10% 이자를 지급하던 점에서 최근에는 1,000테더, 1,000 부스드로 총 2,000달러에 8%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것 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각 거래소별로 최대 이자율과 이자를 알아보고 약간은 실전 영상까지 영상을 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는 위에 설명드린 대로 약 2,000달러의 8%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FTX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코인이든 상관없이 최대 금액 대비로 10,000달러까지 8%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FTX 거래소에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예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마진 설정을 건드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도 최근에 생겼는데 언 메뉴에 1,000테더를 12%까지 이자를 제공하고 500부스는 8% 이자를 제공합니다. 즉 1,500달러까지는 최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KX의 경우에도 2,000테더와 2,000USDC는 10%까지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4,000달러는 10%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부 더해보면 바이낸스 2,000달러, FTX는 10,000달러, 바이비트는 1,500달러, OKX는 4,000달러로 총 17,500달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평균 10% 남짓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은 디파이 플랫폼이 아니라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걱정이 있다거나 완전 안전빵인 거래소이면서 중앙화 거래소, 그 중에서도 1티어로 분류되고 업비트에서도 트래블룰 적용을 받는 거래소들로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코인을 모른다 해도 환율과 달러에 대한 관심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금이나 예금뿐만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기대 수익이나 이자 등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전략 등을 세워둔다면 남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상당한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님도 잠자는 동안에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얻고 있고 적금 등으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에 좋을 뿐이지 우리가 가져가는 건 매우 적은 편입니다. 현재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이자 수익을 점점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에는 5%든 10%든 주는 대로 최대한으로 받아 먹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구상한 전략을 바탕으로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값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구상한 전략일 뿐이고 제가 사용하는 전략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며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컨트롤할수록 기대 이익값은 훨씬 높아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트레이딩 관련해서 제가 항상 먼저 말하는 건 손실값, 스탑로스부터 구해야 합니다. 얼마 벌지보다 얼마 잃을지를 먼저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다 이익이 적다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환율은 약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1,4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환율이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최악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달러를 만들어서 수익을 볼 거라면 하락을 먼저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10% 하락을 염두에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1,400원에서 마이너스 10%니까 1,260원까지의 하락입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해외로 달러를 보내고 1년 후에 한국 돈으로 교환할 경우에 기대 손실값은 10%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 달러로 보유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테지만 극단적인 손실을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즉 이자 수익값이 10%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위 전략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대 이익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거래소의 평균 이자율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즉 10%를 벌 가능성이 있고 달러 하락으로 10%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김프가 5%를 넘긴 적은 2번 있습니다. 2020년도에 김프가 5%를 넘긴 적은 1번 있습니다. 차트가 일봉이라 이렇게 표시되었지만 사실 3번 정도 김프가 5%를 넘겼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5%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차트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차트상으로만 2번일 뿐 사실 더 많은 김프가 존재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김프가 20%를 넘겼지만 최소 기준치로 봤을 때 5%를 넘긴 적은 4번 있습니다. 5%가 아니라 20%를 넘겼으니까 엄청난 수익일 수 있는데 왜 테이크 프로핏은 5%로 잡냐고 할 수 있지만 기대 손실값은 최대로 설정하고 기대 이익값은 최소로 설정했을 때에도 위 전략이 승부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 큰 이익은 이익이면 땡큐고 아님 말고로 최소 기준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5%를 넘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번 8월 달에도 순간적으로 5%를 넘겼고 이는 BTC 차트이고 리플 차트에서는 5%를 넘긴 적이 2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즉 1년에 평균 2번가량은 프리미엄이 2번 정도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 달러를 하나로 바꾸게 되면 1년에 최소 2번은 3에서 4%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번이니까 약 6에서 8%의 추가 수익입니다.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약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이익이고 이걸 업비트로 빼서 하나로 가지고 있는 도중에는 환율이 낮아지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로 가지고 있다면 거래소 평균 10%의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업비트에서는 돈을 안 주니까요. 즉 기대 손실은 제로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기대 수익값은 최소 6에서 8%는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환율이 마이너스 10%를 찍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이자 10%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이익값은 거래소의 이익 10% 정도와 김프로 인한 이익으로 약 16에서 18%이지만 업비트에 묶인 동안에는 업비트 거래소는 이자를 안 줍니다. 조금 쓰레기답지만 이걸 감안해서 반토막이라 가정시에 약 8에서 9%의 안전빵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다 해도 기대 수익이 8%를 넘기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전략과 김프 전략은 조금 더 세심한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이익값을 뽑을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9월 19일 날에 1억 정도 보내주었던 자산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날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약 750만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영상 하나를 찍으면서 실전 영상으로 200만원 정도 해외로 보낸 적이 있고 9월 23일에도 9천만원 정도를 프리미엄이 낮다 판단해서 해외로 보냈습니다. 9월 24일에는 다시 김프가 조금 높다 판단해서 약간이나마 한국으로 다시 입국을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기 전인 오전에는 1억 정도를 김프가 낮다고 판단해서 해외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1억의 1%면 약 100만원입니다. 3-4%만 먹는다 해도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님 말씀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정도로 귀찮게 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하기엔 좀 힘들지만 단순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는 시간 외에는 조금의 노력을 더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비트에서부터 실전 영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소만을 이용한다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방금 보여드린 내용처럼 약 17,50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로는 약 2,500만원 정도로 이익을 볼 수 있고
기대 이익값은 최소 250만원부터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월 20만원 조금 더 버는 정도의 기대 이익값을 설정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거래소들은 업비트와 트래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만 되어 있다면 업비트에서 각자의 거래소로 따로따로 보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한 방에 보낸 뒤에 각자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저는 주 거래소로 바이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환율과 김프를 고려하여 넉넉하게 하나로 2,500만원을 보내서 이자 수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방에 보내는데 보내는 중간에 리플의 가격이 요동치거나 하락함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칭을 넣으셔도 됩니다. 예전 김프 영상이나 일배출 영상들에서는 해칭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자주 다룬 편이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리플을 구입하기 전에 리플을 보내려면 리플 입금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 리플 입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업비트에서 리플 2,500만원을 구입합니다. 입출금 메뉴에서 리플의 출금을 클릭합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거래소와 본인 확인을 하는 란이 나옵니다. KYC 인증이 되었다면 거래소는 바이비트를 선택합니다. 복사해 두었던 바이비트 거래소에 리플 입금 주소를 복사하여 출금 주소에 붙여 넣습니다. 리플의 경우에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필수이니까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바이비트 거래소로 리플 코인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몇 분 기다리시면 바이비트 거래소에 리플이 도착합니다. 우선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리플을 스테이블 코인에 판매하겠습니다. OKX 거래소에서는 2000USDC가 필요하니까 2000USDC를 미리 마련하셔도 좋고 전부 USDT로 교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XRP USDT를 통해 전부 USDT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산을 한번 확인해보면 바이낸스는 1000테더 1000 부스드, 바이비트는 1000테더 500 부스드, OKX 2000 테더 2000 서클, FTX 아모코인이든 전부 8% 이자입니다. 바이낸스로 2000달러를 보내면 되고 OKX로 4000달러를 보내면 되고 바이비트는 1500달러만 유지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FTX로 보내면 됩니다. USDT로 전환이 완료되었다면 첫째로 바이낸스 거래소에 USDT 입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체인은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에는 전송 수수료가 매번 다르긴 하지만 BSC, BEP20 체인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바이낸스의 BSC 체인의 입금 주소를 복사해서 바이비트에 붙여넣고 2000달러를 전송합니다. 저는 이미 바이낸스에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달러가 도착하였다면 1000테더는 1000 부스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바이낸스의 언 메뉴에 돈을 넣어두면 됩니다. 바이낸스의 언은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오토는 꼭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예치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8% 이자를 못 받고 0.8% 이자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자동 복리 투자는 오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OKX로 4000달러를 입금하여 10% 이자를 받겠습니다. OKX는 안타깝게도 테더의 BSC 체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더 레이어 2 체인들을 꽤나 보유하고 있지만 저는 간편하게 TRC20 트론 체인을 이용하겠습니다. 체인 주소를 복사하고 바이비트에서 이 주소로 입금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4000달러를 이체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OKX로 4000달러가 도착합니다. 이 중에서 2000테더와 2000 서클을 지원하니까 2000테더를 USDC로 교환하겠습니다. 펀딩 자금에 있는 USDT를 트레이딩 계정으로 옮기고 USDC를 구입한 뒤에 다시 펀딩 계정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00테더와 2000 USDC가 생깁니다. 2달러가 빠진 부분은 아직 OKX 거래소는 바이낸스를 필두로 한 현물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언 메뉴에서 세이빙스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클릭하면 10% 이자
이자를 지급받는 항목에 달러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4,000달러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바이비트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활용하겠습니다. 바이빗에서는 1000테더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500부스드는 8%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500USDT를 500부스드로 변환합니다. 이후에 스팟 계정에 있는 1000달러와 500부스드를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언 계정으로 보냅니다. 언 계정에서도 언제든지 스팟 계정으로 자산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후에 1000테더와 500부스드를 예치하게 되면 최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달러는 FTX로 이체해서 어떤 코인이든 상관없이 8%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이낸스 8%, 바이비트 12%, 8%, FTX 8%, OKX 10% 이렇게 자금이 나누어지고 이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김프가 상승할 때 한국 업비트로 오게 되면 어느 거래소든지 어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으니까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자금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반복 작업을 행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1, 2분 정도밖에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게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뿐만 아니라 저번에 업로드하였던 코인98의 디파이 플랫폼처럼 조금이라도 더 큰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짱깨 거래소 영상과 전략을 업로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